부울경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다시 한번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옥중 서한에서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조선업이 연이은 선박수주로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조선 현장은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 환경에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창원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지 2달여 만에 수영장에서 또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이 14년 전 인수를 추진하다 포기했던 한화그룹에 매각됩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된 지 21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기다 경남에서 행정통합을 주장하며 지역에선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26일 울산시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네, 김수정 기자, 먼저 오늘 오전 경남에서 있었던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먼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울경 메가시티, 그러니까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박 지사는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다시 한번 행정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임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행정통합을 이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니 반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말했는데요. 이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남도지사 입장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이 경남도의 우리 도의 발전에, 균형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경남도지사이지 부산시장이 아닙니다. 경남에 도움이 안 되는 일, 저거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어쨌든 경남은 계속해서 행정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날 오전 바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옥중 서한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의견은 박 지사가 주장했던 부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자회견에서 박 지사는 부울경의 행정통합은 이 김경수 전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옥중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2일자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이 서로 배치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연속 선상에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강조돼 있었습니다. 특히 연합 없는 통합은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격, 이 밥상 엎어버리고 살림 합치라고 하는 꼴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앞서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실패 사례도 언급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면서 특별연합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시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추진된 사업인 만큼 파장이 커 보입니다. 경남 지역을 살펴봤고요. 부산과 울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시는 지난주 우선 경상남도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조금 더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전했었는데요. 울산시는 26일 자체적으로 진행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시 역시 용역 결과는 경상남도와 비슷했습니다. 인구도 부산이나 경남 양산으로 유출되고 있고 이 산업 인프라도 열악하다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역효과가 더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별연합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지만 울산의 실질적인 이익을 챙겨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 없이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의 경우 경남처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같지만 조금 다른 점이 울산의 경우 정부의 재정이나 권한이 주어진다면 특별연합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경특별연합 해체나 무산, 탈퇴의 절차도 밟아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세 개의 시도지사가 조만간 만나서 논의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 기자와 함께 사실상 무산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조선소들이 연이은 수주에 힘입어 거제 조선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호황기를 맞아 일감은 늘었지만 조선업체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임금 등 열악한 환경으로 노동자들이 떠나면서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조선 업체들이 밀집한 거제 오비 일반 산단의 한 조선 기자재 업체. 이 업체는 650여 명이 동시에 일할 수 있지만 실제 근무자는 절반 수준인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저임금과 강도 높은 작업 환경으로 노동자들이 조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대형 조선사들의 연이은 수주로 일감은 확보했지만 정작 협력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이미 받았던 물량까지 반납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꼽히는 외국인 노동자 확보도 코로나19로 애를 먹으면서 업체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벌써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업체들이 더 일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해서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기도 하고. 조선업 인력난이 극심해지자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거제시는 대우와 삼성 등 양대 조선소 사장을 만나 저임금 구조 개선과 협력업체 하청 단가 인상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협력사 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받고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양대 조선소가 3년치 일감을 확보했지만 일할 사람이 없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정시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생활안전지원, 조선업 인력 양성지원, 그리고 고용안전지원 등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발주량을 싹쓸이하며 제도약의 기회를 잡은 우리나라 조선업. 하지만 저임금 등으로 현장 인력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주 잔치에도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대우 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매각됩니다. 정부와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전체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규모는 2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다만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최근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가 있었던 만큼 매각 이후 사업 재편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20여 년간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였던 산업은행은 이미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8년 하나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세계 금융위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2019년 현대중공업도 유럽연합에서 동종업계의 독과점이라는 이유로 불허하면서 3년을 끌다 막혔습니다. 지난 7월 창원시 진해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지 2달여 만에 이번엔 의창구 북면의 한 수영장에서 다량의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창원의 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론은 지금을 통해 창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복지센터 수영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건 지난 20일. 이 수영장에서 발견된 유충의 수만 25마리입니다. 진해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논란이 일어난 지 2달여 만에 또다시 유충이 나오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린 애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죠. 마산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인근 지역에서 유충이 나오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아직 발견은 안 됐지만 설거지할 때나 씻을 때나 아니면 손 씻을 때 좀 많이 불안해요. 수돗물로 밥 해먹고 그까 한다. 정수기는 정수해가지고 물 마시고 하는 기고 그까 굴떡거리고 다 하거든.
근데 불안하기는 불안하죠. 혹시나 다른 데도 지네도 그래 놓고 이런 게. 계속된 유충 발생으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가 가끔 관리를 해야지 수질관리원에서 그죠? 그래 해줘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고 하지. 새로 뭐 이런 시설로 뭐 하든 아니십니까?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놓는다면은 거기 따라서 대비를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원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달 사이 연이은 유충 발생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역 환경단체가 창원 수영장 유충 사태와 관련해 창원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와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26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깔따구 유충을 발견하고도 시는 이틀이나 수영장을 그대로 개방해 시민들을 무방비 사태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창원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깔따구 유충의 유해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깔따구 유충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가 시민단체의 정수시설 조사위원회의 형식적인 구성에 대한 기자회견에 반박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3일 위원회 구성 시 물생명 시민연대와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대표 참여 여부를 물어봤지만 시민단체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원시 정수시설 조사위원회는 감개복지센터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지난 24일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26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열린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열린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축제 기간 42만여 명의 방문객이 밀양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리랑 주제간과 밀양강 오디세이는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밀양에서는 다음 달 14일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개최되면서 또 한 번 밀양 아리랑의 위상을 전국에 알릴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환경단체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며 간담회를 주관하는 경남도 의회를 비판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경남도 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26일 환경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이는 환경부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낙동강 녹조 문제와 수질 오염 문제가 취수원을 이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경남도 의회가 낙동강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환경단체 의견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만 듣는 게 아니라 취수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산시가 3년 만에 열리는 삼량 문화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26일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 등과 함께 축전 주행사장인 양산천 둔치에서 시민공감 소통 집무실을 열고 행사 전반을 살폈습니다. 소통 집무실에서는 현장 브리핑과 교통 통제, 임시 주차장 등 축전 준비에 대한 보고와 안전 정비 등이 이뤄졌으며 콘텐츠를 챙겼습니다. 2022 양산 삼량 문화축전은 오는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됐지만 정작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만 경남지부 소속 사업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처벌이 없었다면서 윤 정부의 일방적인 편들기 속에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시행령 개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전국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